잘 씻고 잘 먹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만 쏙쏙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오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의 모범생, 이제는 뭐 1등이죠. 네, 우리 송경아 배우님. 네, 모범생입니다. 배우 송경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이인석 주치의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이인석입니다. 리 이스펜서 선생님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리 이스펜서 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잘들 지내셨죠? 네. 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살이 쪘다는 얘기. 자, 저희가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알찬 시간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살짝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서지컬 스텐트를 이용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어떤 거라 그랬죠? 디지털을 이용한 수술 유도 장치 또는 수술 가이드. 우리가 어디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있으면 편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필요한 장치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디지털 임플란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서지컬 스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각도로 어떻게 최소한 절개를 해서 아니면 무절개로 해서 심느냐. 그래서 수술 시간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출혈도 잡아주시고 통증도 또 낮춰드리고 뭐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쭉 해왔던 얘기들인데 거기 그 시술을 하기 위해 그 수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그럼 그 장비가 하나인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개가 있나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용 장비와 그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보철을 올리기 위한 보철용 장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술용 장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수술 시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말하게 되는 거고, 보철용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 후에 위에 이제 최종 보철물을 올리게 되죠. 그 네.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그 인공치아 머리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짧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뭐 CT, MRI 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CT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기존의 엑스레이는 2차원적인 거를 생각한다면은 CT는 3차원적인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강 스캐너는 구강 내에 촬영을 쫙 해서 그 안의 상태를 저장해 두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어디에 치조골이 있는지, 어떻게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알맞게 그런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RP 특수 임플란트 키트, 저런 기기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서 그 다음에 또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환자 치아 상태를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고요. 네. 그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각도로 신경은 어떻게 또 지나가는지를 알아야지 신경을 또 피해서 심을 거고, 뼈의 양은 좋은지 나쁜지 또 뭐 딱딱한 뼈인지 흐물흐물한 뼈인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심어야지 나중에 보철에 올라갔을 때도 제대로 하느냐,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번 다 디자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위에 치아하고 아래 치아가 이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위에 치아는 있고 아래 치아는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렇게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용을 못 하는데 뭐하러 임플란트를 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정확한 그 곳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그러니까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죠? 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RP인가요? RP는 뭐예요? 네, RP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게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서지컬 신데테를 만들기 위해 뽑아내기 위한 우리 3D 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더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립 각도, 깊이,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이런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하는데요. 그 가이드를 제작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RP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멍이 저렇게 송송 나 있어요. 저기에다가 끼워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가이드는 환자분 구강 형태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건데 저 맞춤 가이드를 환자 구강 내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그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은 환자에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부위가 됩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저 가이드 드릴이라는 그 이제 그 키트를 이용해서 저 구멍 위치에 그대로 이제 드릴링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이제 식립 위치랑 각도, 깊이 등이 그대로 저 상태로 재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 그 위치대로 정확하게 이제 식립이 되는 거죠. 아니 여기에 비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눈썹 같은 거 그릴 때도 저 키트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대고 색칠하면 그리는 되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눈썹 그러니까 보면 그런 이렇게 것처럼, 빼서, 네, 그러니까 딱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저기다 끼우면 되는 거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이거에 관련된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그 동영상 보시죠. 수술 스텐트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 방향 그대로 저 위치에 저렇게 식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식립을 한 우리, 상태고요. 네, 선생님들도 편하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수술도 빨라지고 지금 보니까 피도 별로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수술이 많이 간단해지는 거죠.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네. 끼워드리면 뭐 당일날 부드러운 식사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 심는 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보철물 제작까지 가야 완벽하게 뭐 끝날 수 있는데 이 보철물을 제작하는 그 디지털 장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일단 디지털로 제작 가능한 보철물에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인공 치아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치관과 그 식립된 임플란트와 그 인공머리 치관을 연결해주는 연결 부위에 해당되는 지대주라고 있는데요. 보철물 역시 임플란트 식립대와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잘 맞는 디자인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똑같이 저렇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얻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철물 제작을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스캐너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네, 구강 스캐너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구강 스캐너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타 이유로 인해서 구강 스캔을 바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이제 그 인상 체득하는 방법대로 인상제를 이용해서 본을 떠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 이제 인상제를 이용해서 본 뜬 그 인상체를 가지고 석고를 부어서 석고 모델을 기존과 같이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구강 밖에서 모델 스캐너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보가 다시 이제 컴퓨터로 가면서 구강을 스캔한 것과 비슷한 이제 정보가 저장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철물을 제작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데요? CAD 소프트웨어라고 네. 그런 기기를 통해서 환자의 맞춤 지대주를 저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크라운 제작은 들어봤는데 지대주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성품처럼 나와 있는 지대주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대주 제작도 꼭 해야 되나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라는 게 임플란트 본체가 뼈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 위에 모자를 씌우기 전에 들어가는 게 지대주입니다. 예,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맞춤 제작을 하는 거죠. 디지털 네. 소프트웨어로. 근데 지금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 제품을 쓰면은 아무래도 뭐 맞는 그런 정확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치아에만 맞는 그 환자에만 맞는 커스터마이즈드 맞춤 지대주를 만들어서 그 위에 모자를 씌우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탄탄하겠네요. 나한테 딱 맞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죠? 네, 뿌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디자인이 끝났어요. 그럼 이게 끝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CAD 캠이라고 들어보셨죠? CAD 캠 그러면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고 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manufacture 그걸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인데 그거를 저희 치과에서도 같이 만들어서 보초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인상체득을 통해서 환자의 치아와 구강 형태를 체득한 그 인상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석고를 부어서 그걸 토대로 사람이 일일이 저렇게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환자분들도 그러면 인상제가 구강 안에서 굳는데 또 한동안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되고 그 인상제 또 냄새가 또 엮어오신 분들은 가끔씩 이제 구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이제 또 기공소에서도 사람이 저렇게 일일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계 가지 않고 사람이 저렇게 수작업을 하게 되면 기공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계 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니까 오차가 좀 생기겠죠. 근데 하지만 요즘은 이제 기계로 하기 때문에 기공 오차도 훨씬 더 적어지고 환자 불편감도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정이 좀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임플란트 이제 최종 완성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기간도 상당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람 일일이 본을 떠서 석고 모델 부어서 수작업으로 만들 때는 이제 맨날 며칠이 걸렸던 거를 그랬겠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능숙한 이제 디자인사 기공소에서 하기만 하면 하나 정도 이제 디자인하는 데는 사실 2, 30분. 또 이제 그 블럭 깎아내고 하면은 몇 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도 만들 수 있지만 네. 시간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보통은 주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드는 자체 시간은 상당히 이제 빨라졌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지치는데 시간이 확 당겨지면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플란트 제작 기간도 많이 뭐 단축되고 하지만은 사전에 우리가 환자의 잇몸이나 뼈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단축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요 무절개로 시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딱딱 아까 끼우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뭐 미리 다 그 데이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벌써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원하던 위치에 임플란트를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절개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고요. 뭐 최소 절개나 아니면 좀 무절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통증이나 또 피가 많이 나는 출혈이나 또 붓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실 잇몸을 열면은 뼈는 조금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의학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노년층이나 또 전신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안심하고 받을 수 있지 않나. 또 수술 시간도 많이 단축하고 수술 기간도 단축하니까. 네,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면 골 소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치아 골 소실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은 시술이 어려운가요? 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정확한 위치에 만약 잇몸뼈가 없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 위치에 그대로 심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또 골리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식립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위치에 잇몸뼈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또 잇몸을 열고 그 서지컬 스텐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잇몸뼈가 부족한 부위를 치조골 이식을 이용해서 잇몸 이식을 해주고 인공뼈 이식을 해주고 다시 이제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절개가 아닌 절개를 또 해서 하는 임플란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게 잇몸뼈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뭐든 이 기초적으로 받쳐주는 게 좀 힘이 있어야 이게 뭘 갖다 놔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처음부터 준비도 하고 측정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오차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율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는 건가요? 네, 물론 단점은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치조골 양이 풍부한 사람에게 많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장점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치조골 소실이 우리가 치과 치료를 또 미뤄서 치과 잇몸뼈 소실이 이제 심하게 많이 된 경우 이럴 경우에 치조골 소실이 심하면 이제 이렇게 서지컬 스텐트를 위한 무절개 시술법이 이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이렇게 서지컬 스텐트는 이렇게 만들기 위한 기공소에 이제 의뢰되는 그 기공료에 대한 그 추가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시술에 비해
비용이 약간 어느 정도 더 붙을 부담이 수도 될 수 있고, 예, 있다는 부가적 거.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지컬 가이드를 만드는데도 또 기공에서 만들어 오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당일에 내원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제 이를 심고 가고 싶은 환자분들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저기 54세 남성분이시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지금 아스피린 복용 중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치조골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네. 무절개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를 딱 다물었을 때 저렇게 구치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공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가 이 네. 높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끼리 맞물려야 되는데 이가 없으니까 이와 잇몸이 지금 닿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직고경을 이렇게 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치아들을 잔존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수직고경을 따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상황 모두 발치 계획을 일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섬세함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수직고경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저희도 좀 알려주시죠. 수직고경이란 뭐냐면 코끝에서 턱끝까지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치아가 하나씩 빠지고 특히 어금니가 빠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옛날에는 치아가 위아래가 이렇게 맞았다면은 점점 맞아서 아래 치아가 위에 잇몸을 닫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싣고 나서도 공간이 없으니까 보초를 올려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저렇게 치아를 많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겁니다. 환자 CT하고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하죠. 그 다음에 수술 가이드가 만들어지면은 입안에 집어넣고 저렇게 위치에 방향으로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최종 술자가 원하는 그 위치에 정확히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수직고경이 낫지 않아서 어떻게 보철물을 해드릴 수 없었는데 전부 다 발치를 하고 저렇게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보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웠겠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치아를 다 발치를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러진 않았나요? 네, 저분 같은 경우는 자기 치아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수술을 미루다 해서 이제 용기를 내셔서 파이팅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셨고 이제 뭐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전신 건강도 좋아지시는 거고요. 네.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치아가 하나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일단 심미적으로도 뭐 이상한 치아 있었는데 이제는 딱 제대로 젊었을 때 치아처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약간 좀 무식한 소리 같은데 저 가이드 다 끝나면 이게 빠지는 거죠? 이거 빼서 뭐 수술할 때만 쓰는 거고요. 수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에 되겠죠.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젊음을 다시 되찾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치아 건강 정말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덴탈 클리닉 시간.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임신 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치아 통증이 문득문득 느껴집니다. 양치하다가 피도 자주 나고요. 임신과 관련이 있나요? 맞아요. 제 사촌 동생도 그러니까 임신 전에는 진짜 치아가 건강했거든요. 정말 뭐 오징어도 막 씹어먹고 닭뼈도 오도독 먹을 정도로. 네. 근데 임신하고 나서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씹는데도 너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남포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좀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남포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혈관의 그 투과성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잇몸이 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작은 염증에도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대개 한 임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증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8개월 정도 되면 가장 이제 심해지게 되는 단계가 되고 9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점점 증상이 이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한 임신 환자 중에 한 65%에서 한 70% 정도가 그래도 임신성 꽤나 치은염을 앓게 되니까 그래도 절반 이상의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임신하신 분들, 나 이런데 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가끔 보면, 왜 입덧 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치아도 뭐 좀 안 좋아지나요? 어떤가요?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구토를 하게 되면 뭐 위산이 다시 역류가 돼서 그런 위산이 뭡니까? 산성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구강 구조를 그 환경을 더 산성으로 만들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질문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양치하지 말라고. 근데 양치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잇몸이 약하니까 아. 잘못하면 뭐 이가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무서워. 네, 아무래도 그 임신성 치은염으로 인해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가 조금씩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그래서 잇몸이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약해져 있긴 하지만 양치를 하지 않으면 그 염증 반응이 이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훨씬 더 부드러운 칫솔모, 평상시에도 부드러운 거를 쓰셨겠지만 잇몸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 훨씬 더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그래도 양치를 해주시는 게 양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출산 후에도 그러면 임신이나 출산 때 치실 그때도 네, 해도 상관없어요? 사용해 주시는 사용하는 게 좋아요. 치실은 궁금했어. 언제나 사용을 해야 되는 근데 거군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칫솔질 하지 말라고요? 야, 이런.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이것도 잘못된 얘기인 거죠. 민간요법인지 네, 모르겠는데. 많아요. 민간요법이 뭐 소금으로 닦는 게 가장 좋다. 어우, 이거 그 다- 이하얘지려면 레몬으로 닦아라. 다 아니에요? X 같은데. 근데 엑스. 레몬 안 된대요. 방금 레몬 안 산성 된대요. 그래요? 진단하잖아요. 안 돼요. 근데 레몬으로 큰일 나, 하면 큰일 나. 이가 하얘진다. 그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잘못된 소금은 생식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소금? 소금도 입자가 입자가 크지 않다면은 마모도가 세지 않으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치약이 없던 옛날 시절이고요. 지금은 맞아요. 치약 안에 소금기도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치약으로 부드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칫솔을 하는데 아까 입덧 얘기하다가 좀 얘기했지만 입덧이 많이 심하시면은 치약 양을 좀 조절하시고 좀 자주 천천히 하시고 칫솔모를 큰 거 말고 작은 걸 좀 써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덧을 그러니까 구토 증세가 점점 적어질 거고 그다음에 부토를 한 다음에는 곧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떡떡하니까 또 곧바로 임치하시는데 산성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또 닦아버리면 안 되니까 한 30분 정도는 그러니까 물 양치를 먼저 하시고 한 30분 후에 양치를 하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오늘- 알아가네요. 우리 모범생님 오늘 네, 공부 많이 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그동안 너무 모르는 게 많았네요. 임신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게 산부인과도 산부인과지만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취를 한다든가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방치해놨다. 근데 임신을 했어. 그럼 약도 못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임신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서 뭐 굉장히 위급한 거는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치과 진료를 임신하기 전에 신혼부부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치과 방문입니다. 우리가 관가하죠. 뭐 치과는 뭐 아프면 가는 거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아픈데 임신을 했고 약도 못 쓰고 주사도 못 맞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맞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 사실 생각 못 했거든요. 이 부분에 저도.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얘기 많이 얻어갑니다. 그렇죠. 진짜 저한테도 생각 못 굉장히 해보셨죠? 예, 생각 중요한 못했어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어떤 좀 흥미로운 얘기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음식을 잘 씹어 먹기 위해서 식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심어놓고 또 몇 개월 뒤에 기다렸다가 보철물 올라갈 때까지는 또 당분간 음식을 못 씹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즉시 기능이 바로 가능한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기능, 이거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